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Y2 솔루션이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Y2 솔루션이 신사업 육성으로 급속 충전기 파워 모듈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형성 이슈를 함께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 이 전기차의 경우에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향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2 솔루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Y2 솔루션 같은 경우 PSU,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개발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최근에는 급속 충전기 파워 모듈하고 그 신약 개발 쪽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죠. 매출 비중도 함께 살펴보자면 지금 PSU,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유닛 사업 부분이 약 92%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화학 상품이 7%, 기타 부분이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매출 비중이 PSU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다음 PSU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파워 서플라이 유닛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교류 전기를 직류, 교류의 전압을 최적화시켜주는 제품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자제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렇다면 이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단 DC, 다이렉트 커렌트, 즉 직류는 말 그대로 바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인데요. 시간이 흘러도 극성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이죠. 직류 같은 경우 전자의 방향이 일정해서 저장이 용이하고 휴대가 편리해서 건전지나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모두 직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류 같은 경우 변압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요. 반대로 그 AC, Alternating Current는 즉 교류,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예요. 이때 1초 사이에 전류의 극성이 변하는 횟수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주파수, 헤르츠죠. 보통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콘센트는 모두 교류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류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라서 약간의 떨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요, 약간의 떨림으로도 손상이 날 수가 있어서 이 콘센트에서 받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 즉 PS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류에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장거리 전력 전송에 적합해서 저전력, 저속 전동기에 사용되고 있는데, 앞서 Y2 솔루션이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신사업으로 육성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교류, 직류 모두 사용이 되고 있죠.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 직류, 그리고 모터로 전기를 공급할 땐 교류로 사용해서 주 사업인 EPSU와 연계성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함께 봐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 한 해 동안은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받은 바가 있었죠. 이는 이유가 있었는데, 유럽, 북미,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 즉 석유로 가는 차가 판매가 금지가 되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 수소차로 관심이 쏠렸었는데, 그런데 아직 사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연료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으로 상용화를 위해서 아직 연구와 개발이 한창이기도 하고 안전성 문제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미 상당한 상용화가 진행이 된 상태여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몰렸었고요.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30년에 6,130만 대로 늘어날 전망인데, 하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죠.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부족으로 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를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전기차 인프라를 해결을 한다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에도 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시켰는데요. 이 법이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됐었어요.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은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2배가량 완속 충전기 시설이 늘어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급속 충전기 인프라는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 급속 충전기는 아직 수요가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급속 충전기 파워보드를 신사업을 하고 있는 Y2 솔루션도 제품 판매로 매출적인 기대를 해볼 만한 성적을 받아볼 수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Y2 솔루션이 한국 시장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노린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 정조주를 한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 안전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을 계획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뭐 이런 모멘텀뿐만 아니라 리스크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리스크적인 측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올해 11월 이 미국 대선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현 대통령이 바이든과 이 전 대통령인 트럼프의 양자 대결이 확실시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는 거의 초박빙 상태이죠. 진짜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데 대선 당일이 돼봐야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후보의 각 정책 공약들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먼저 현 대통령이 바이든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즉 그린 뉴딜을 포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을 많이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봐야 됩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Y2 솔루션은 결국엔 전기차 충전소를 신사업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지금 공약을 한번 보시면 2030년 말까지 50만 개 이상의 신규 공공 충전소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 연방정부 차량 300만 대 전기차로 스쿨버스 50만 대 친환경차 산업에 대해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심지어 바이든은 이 IRA라는 인플레 감축법까지 통과를 시키면서 이 북미산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뜻은 결국엔 즉 자금을 좀 지원을 해줄게, 석유차 말고 전기차를 타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이든은 이 정도로 전기차에 대해서 밀고 있다면 바이든이 다시 한번 당선이 됐을 때 전기차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의 공약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통과시킨 이 IRA를 폐지시켜야 할 정도로 친환경 정책을 아주 싫어하는데, 이는 많은 석유가스 기업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석유가스 기업들은 친환경 정책을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석유나 가스의 수요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를 좀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는 파리 협정까지 탈퇴를 하고 석유가스 시추량을 더 늘릴 정도로 친환경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었죠.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산업 전반에서 트럼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 관점에서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IRA 폐지 공약, 근데 사실 이 IRA가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 상당한 규모가 투자가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쉽사리 폐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모멘텀도 약해질 가능성, 이 부분 염두에 해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Y2 솔루션 같은 경우 상패 직전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종목이죠.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며칠 전에 이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과거를 좀 더 보시면은 이 부근에서 지금 저항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그것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60일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60일 부근까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120일 이평선까지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Y2 솔루션 같은 경우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2020년도 때부터
그 거래 정지를 당한 상태였었죠. 그래서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